지금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도 실패했고 중국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강대국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후진국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 무대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였습니다. 수도는 마비돼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단 몇 킬로미터를 가는데 2시간이 걸렸고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길은 번졌지만 소방차는 움직이지 못했고 아이들은 다리 앞에서 학교 가는 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아타라 강이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뒤섞인 물은 강철을 녹여냈고 거센 물살은 기초를 휩쓸어버렸으며 모래와 진흙뿐인 바닥은 다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세계의 기업들이 와서 도전했지만 모두 같은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이 나섰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휴대폰은 잘 만들지. 하지만 다리는? 말도 안 돼. 아무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한국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가능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강 위에서 어떻게 충격적인 반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보여준 또 하나의 기적.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은코마예요.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 살고 있었고 교통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로 들어가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서류처를 열고 같은 슬픈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구급차가 2시간 동안 막혀 있었어요.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었어요. 다른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소방차가 늦게 도착했어요. 건물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가끔은 이렇게도 적혀 있었어요. 아이 한 명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었어요.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찌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병 때문도 전쟁 때문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교통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아타라 강이었어요. 나이로비는 이제 큰 도시가 되어 있었죠. 인구는 1000만 명이 넘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 북적이는 시장, 긴 고속도로까지 있었지만 넓은 아타라 강을 건너는 다리는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딱 하나였죠. 그 오래된 다리 이름은 유니티 다리였어요. 1965년에 지어졌는데 그건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 나이로비는 작은 도시였고 몇십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자동차도 적었고 버스도 가벼웠고 그 다리만으로 충분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얇은 빨대 하나로 홍수를 막아내려는 것 같았어요. 겨우 1k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리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이요. 구급차는 지나가지 못했고 소방차도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부모들은 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보지도 못했었어요. 직장인들은 인생의 절반을 도로에서 잃고 있었죠. 도시는 마치 목이 졸리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항상 같은 말을 했었어요. 새 다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뒤에는 항상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죠.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아타라 강은 보통 강이 아니었어요. 강은 넓었고 깊었어요. 그리고 인도양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에는 소금기가 가득했죠. 소금은 금속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강철을 써도 몇 년 안에 망가져버리고 있었죠. 강은 또 거칠었어요. 물살은 시속 18km나 되었어요. 강한 손이 늘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게다가 강바닥은 모래와 진흙뿐이었어요. 다리를 세우려 하면 땅이 가라앉아버리고 다리가 무너질 게 분명했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강에 다리를 짓는 건 모래늪 위에 서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해 동안 큰 기업들이 와서 조사했었어요. 기계를 가져와서 보고서를 쓰고 진지한 얼굴로 강을 바라봤지만 결국 모두 포기했었죠. 처음엔 일본 회사가 왔었어요. 3달 동안 머물다가 이렇게 말했죠. 너무 위험해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은 중국 회사가 시도했었어요. 5달이나 조사하다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위험하고 이익이 없어요. 그 뒤로 프랑스와 독일 회사가 차례로 왔었지만
결국 똑같이 떠나버렸습니다. 한 명씩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요. 신문은 크게 이렇게 적었었죠. 아타라 다리는 누구도 지를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팀이 강을 보러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고 있었어요. 한국? 그 작은 아시아 나라? 휴대폰이랑 TV는 잘 만든다지만 거대한 다리? 절대 아니지.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죠.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유럽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한국은 전자제품은 잘 만들죠. 삼성 휴대폰도 만들고요. 하지만 이 다리? 아니에요. 이건 휴대폰이 아니에요. 이건 생과 사의 문제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새 다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불가능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누군가 이 다리를 세우지 않으면 제 도시는 계속 고통받을 거였어요. 누군가 이 다리를 세우지 않으면 더 많은 환자가 죽고 더 많은 집이 불타고 더 많은 아이가 학교에 늦을 거였죠. 매일 교통체증은 길어지고 있었고 제 책상 위 보고서는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었죠. 그게 바로 나이로비의 삶이었어요. 꿈으로 가득한 도시,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 하지만 다리 하나 없어서 목이 졸리고 있던 도시였죠. 예전에는 나이로비가 에너지로 가득한 도시라고 생각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버스는 경적을 울리고 있었으며 시장은 늘 떠들썩했었죠. 하지만 제가 아타라 강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졌던 건 달랐어요. 그건 바로 패배감이었어요. 그 이유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강은 벽처럼 서 있었고 넓고 깊고 짠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위험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다리, 오래된 유니티 다리는 매일 그 다리를 건너는 수백만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새 다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늘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었죠.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했을까요? 강 스스로가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그 물은 민물이 아니었어요. 인도양에서 흘러오는 짠물이었어요. 소금은 강철의 적이었죠. 소금은 갉아먹고 있었고 물어뜯고 있었으며 결국 부숴버리고 있었어요. 보통 강철로 다리를 세운다면 몇 년 안에 무너져버릴 거였어요. 강은 잔잔하지 않았어요. 물살은 시속 18km에 달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늘 당기고 있었고 늘 밀어내고 있었죠. 바닥은 바위가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모래와 진흙이었어요. 발을 디디면 바로 꺼져버리고 있었어요. 마치 젤리 위에 탑을 세우려는 것과 같았죠. 그것이 아타라 강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올 때마다 내리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불가능해요. 처음 외국팀이 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반짝이는 기계와 키 큰 기술자들, 꼼꼼한 노트까지 들고 왔었죠. 몇 달 동안 토양을 조사하고 물살을 재고 소금 농도를 확인했었어요. 과학자들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나이로비 사람들이 들떠 있었죠. 할 수 있다면 일본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일본 팀은 떠났었어요. 보고서는 짧았죠. 너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도시의 희망은 꺼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다음은 중국 회사가 왔었어요. 수백 명의 인부들을 데려와 5달 동안이나 머물렀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어디든 다리를 세우잖아. 사막에도 산에도 바다 위에도 세우는데 여기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중국 트럭들은 조용히 떠나버렸어요. 마지막 말은 이거였죠. 이익이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의 희망은 다시 꺼졌었어요. 그 뒤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팀이 왔었어요. 긴 역사를 가진 큰 회사들이었고 심각한 표정으로 강을 조사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들도 떠났어요. 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씩 모두 떠나고 있었어요. 신문에는 화난 제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지를 수 없는 다리. 외국 기업들 줄줄이 도망.
나이로비의 저주. 라디오에서는 청취자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이제 꿈은 그만 꿔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마 100년 뒤라면 모를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사무실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제 동료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죠. 다니엘, 소용없어. 이 프로젝트는 건드릴 회사가 없을 거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안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늘 똑같은 보고서가 쌓이고 있었는데 그 안엔 죽음, 지연, 재난뿐이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작아지고 있었죠. 그러다 누군가 한국이 아타라 강을 보러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한국? 그 작은 아시아 나라? 휴대폰 만드는 곳 아니야? 삼성, LG TV랑 자동차는 만들지. 하지만 아타라 강 위에 거대한 다리? 절대 아니야. 저도 웃고 있었어요. 저도 의심하고 있었죠.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었어요. 일본도 실패했고 중국도 실패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성공하겠어? 한국은 전자제품은 강하죠. 하지만 다리? 아니야. 제 마음속에서는 오직 일본, 중국, 유럽 같은 거대한 나라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너무 작고 너무 새롭고 너무 멀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었어요. 새 다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불가능해요. 그 말은 나이로비에서 마치 노래처럼 되어 있었어요. 슬픈 노래였죠. 모두가 가사를 알고 있었고 모두가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복할수록 우리의 희망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었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있었고 아타라 강은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은 수킬로미터나 이어져 있었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경적 소리만 하늘을 울리고 있었죠.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가려 했었지만 꼼짝 못한 채 불빛만 허공에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고 결국 저도 다른 사람들이 하던 말을 똑같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새 다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불가능해요.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었어요. 하지만 곧 제 믿음이 완전히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 그때 몰랐었죠. 처음 한국팀이 온다고 들었을 때 저는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죠.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까지 다 실패했는데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팀은 도착했었어요. 그들은 한국국제협력단 사람들이었어요. 기술자들이 강을 따라 걸으며 물을 검사하고 흙을 연구하고 있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진지한 표정은 확실했었고 늘 노트를 펴놓고 있었으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3달 동안 그들은 모든 걸 조사했었어요. 나이로비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길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속삭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도 거기 서 있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하지만 3달이 끝났을 때 한국팀은 보고서를 내놨었어요. 보고서는 짧고 고통스러웠죠. 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버렸어요. 또 하나의 안 된다. 또 하나의 실패. 또 하나 떠나버리는 팀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짓눌린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길 위 차량은 언제나처럼 막혀 있었고 경적 소리는 요란했고 공기에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었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 구급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구나. 끝없는 교통체증. 끝없는 희생. 영원한 불가능. 저는 그걸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아주 크게 틀리고 있었죠. 3달 뒤 어느 날 아침 저는 이메일을 열었었어요.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고 지울 뻔했었죠.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새 제안 아타라 강다리. 보낸 이는 현대건설이었어요. 제 눈이 커졌죠. 현대? 중동에서 거대한 타워를 세운 그 회사? 아시아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그 회사?
그들이 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 저는 얼른 이메일을 열었어요. 그 안의 문장들은 제 가슴을 쿵쿵 울리고 있었어요. 나이로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세계가 등을 돌렸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등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현대건설은 이 프로젝트를 막겠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우정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읽고 있었어요. 이익이 아니라 우정을 위해서. 누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떤 회사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 한국팀이 다시 도착했었어요. 이번에는 달라 보였죠. 결심의 참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리더는 이준혁 씨였는데 키가 크고 차분했으며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총책임 기술자인 최민호 씨가 있었는데 소매를 걷어붙인 자신감 있는 손과 단단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우리 앞에서 설계도를 펼쳤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디자인이었어요. 바로 익스트라도즈드 교량이었어요. 최민호 씨는 간단한 말로 설명했었어요. 다리는 낮은 주탑을 사용해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 거였어요. 케이블은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바닷물의 소금기를 견디게 될 거였죠. 기초 말뚝은 땅속 깊이 박아 약한 토양 위에서도 단단히 설 수 있게 할 거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부분이 이어졌어요. 이준혁 씨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었죠. 공사 기간은 3년 6개월. 안전보장은 30년. 그리고 선불금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눈이 커지고 입을 벌린 채 놀란 얼굴이었어요. 이준혁 씨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케냐를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케냐를 친구로 봅니다. 친구가 고통을 겪을 때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울리고 있었죠. 고객이 아니라 친구. 저는 그동안 왔다가 떠나버린 다른 나라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모두 떠났어요. 모두 안 된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작은 한국은 당당하게 서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과거 제가 그들을 얕잡아 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한국은 휴대폰이나 TV만 잘 만들지. 그런데 이제는 달리 보이고 있었어요. 용기가 보였고 따뜻한 마음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이 못한 걸 정말 지를 수 있을까? 하지만 오랜 세월 처음으로 제 마음 안에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죠. 아마도 정말 아마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약속을 지킨다면 나이로비는 드디어 숨 쉴 수 있을 거야. 처음 한국이 우리 다리를 짓겠다고 소식이 퍼졌을 때 도시는 환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고 모두가 외치고 있었죠. 드디어 누군가 용기 있게 예스라고 말했으니까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신문들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었어요. 한국 불가능을 약속하다. 몇 주 동안 나이로비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아주 연약했어요. 곧 환호는 비난으로 변했고 곧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죠. 국회의 몇몇 정치인들이 일어나 이 생각을 조롱했었어요. 일본도 실패했어. 중국도 실패했어. 독일도 실패했어. 한국이 어떻게 성공하겠어? 불가능해.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환상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에게 속임수라고 말했었죠. 이 다리는 절대 설 수 없어. 한국은 그냥 영웅인 척하려는 거야. 신문들도 어두워졌어요. 일면에는 이렇게 쓰였었죠. 한국의 함정. 또 다른 기사에는 빚의 노예가 돌아온다. 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다리 대신 우리 땅과 항구, 자유를 가져갈 거라고 썼었죠.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조차 버스 안이나 시장에서 수군대고 있었어요. 아마 또 다른 속임수일 거야. 깨진 콘크리트만 남기고 갈 수도 있어. 우리 걸 빼앗으려는 거 아닐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의심이 있었어요.
늦은 밤 도면을 들여다보며 저 혼자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죠.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거짓 약속일까?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일들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약속했었고 조사했었고 결국 떠나버렸었죠.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숨지 않았어요. 그들은 드러난 곳에 서 있었고 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었어요. 현대건설은 기자회견을 열었었어요. 기자들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뒤쪽에 앉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한국팀의 리더인 이준혁 씨가 키를 곧게 세우고 서 있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게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땅을 절대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항구를 절대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다리를 짓고 싶을 뿐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잇따라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만약 소금이 케이블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토양이 무너진다면요? 만약 물살이 기초를 찢어버린다면요? 이준혁 씨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대답하고 있었죠. 그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다리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 기술자들이 소금물에서 케이블을 실험하는 영상도 틀어주고 있었어요. 또 보통 강철보다 훨씬 강한 특수합금으로 부식을 막을 거라고 설명했었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대건설은 강 옆에 작은 모형 다리를 세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물을 끼얹고 무게를 얹고 기계로 밀어보았죠. 하지만 모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케이블도 끊어지지 않았고 기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놀라서 숨을 들이켰고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장 큰 의심을 품던 사람들조차 잠잠해지고 있었어요. 저의 의심도 녹아내리기 시작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증거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진짜 행동을 본 거였어요. 전에 한국을 공격하던 신문들도 이제는 좀 더 부드러운 제목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 증거를 보여주다. 불가능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국회에서도 가장 시끄럽게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말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두려움은 쉽게 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묻고 있었죠. 한국이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전에는 한국을 의심했었고 심지어 얕잡아 보기까지 했었죠.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너무 새롭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폭풍을 정면으로 맞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그건 바로 존경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 조금은 자랑스러운 마음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쯤 지나자 하늘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구름은 점점 무겁고 어두워졌고 드디어 우기가 찾아왔었어요. 나이로비에서 비는 익숙했지만 그 해는 달랐어요. 하늘이 분노하듯 열리더니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빗줄기는 땅을 때리며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아타라 강으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밀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250mm의 비가 내렸어요. 강은 괴물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보던 잔잔한 물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제 강은 거칠고 거세고 분노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물살은 예전보다 더 빨라져 강둑 나무들을 흔들고 있었고 배들을 장난감처럼 휩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공사장 끝자리에 서서 세 다리의 기초 기둥을 세차게 때리는 파도를 보고 있었어요. 속이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한 작업자가 외쳤어요. 기초. 기초가 씻겨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달려가 확인했었어요. 다리를 받치고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밑이 강물에 깎여나가고 있었어요. 이미 기초 주위에서 25cm의 흙이 사라지고 있었죠. 마치 제 발밑 땅이 사라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더 나쁜 일도 생겼었어요. 한 작업자가 다쳤어요. 거센 물살이 무거운 장비를 떠밀었는데 그것이 그의 다리를 덮쳤던 거예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그를 실어갔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공사장은 조용해졌어요. 기계는 멈췄고 망치 소리도 끊겼어요. 들려오는 건 빗소리와 분노한 강물의 굉음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이렇게 외쳤었어요. 한국 실패. 달이 벌써 무너졌다. 또 하나의 거짓 약속. 사람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또 속은 거야. 이제 끝이야.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가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이건 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준혁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니엘, 우리에게 72시간만 주세요. 한국이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72시간이요? 강이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이준혁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더 많은 기술자들이 날아왔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강한 회사인 삼성물산과 포스코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새 설계도, 새 장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있었죠.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어요. 더 강하고 더 깊은 추가 기초 기둥을 세운다. 물살을 막기 위해 임시 차단벽을 만든다. 잠수부들을 위험한 강물 속으로 보내 용접 장비로 다리 기초를 보강한다. 듣기만 해도 불가능처럼 보였어요. 강물은 마치 용처럼 항상 잡아당기고 있었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수부들은 슈트를 입고 불꽃이 튀는 용접기를 들고 어두운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45일 동안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밤낮 없이 하루 16시간씩.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둠이 깔리나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그들이 돌아올 때면 지쳐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죠. 가끔은 차단벽이 무너지고 있었고 가끔은 기계가 고장났어요. 어떤 날은 강물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고 또다시 싸우고 있었어요. 천천히 새로운 기둥들이 더 깊이 박히고 있었어요. 천천히 용접 불꽃이 틈새를 메우고 있었죠. 천천히 기초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시험이 끝났을 때 기술자들은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새 기초는 이전보다도 더 강해졌습니다. 도시의 목소리는 또다시 변하고 있었어요. 신문들은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위기를 힘으로 바꾸다. 한국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다. 시민들은 놀라움 속에 속삭이고 있었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 한국은 달라. 저는 어느 저녁 강가에 서서 공구를 정리하는 작업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물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만 다리는 당당히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강하게 말이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의심했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용기, 기술, 그리고 약속을요. 그래서 저는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리를 짓는 게 아니야. 한국은 신뢰를 짓고 있어. 한국은 우정을 짓고 있어. 망치와 기계 소리가 마침내 멈췄었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있었고 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다리가 완성된 거였어요. 개통식 아침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가 환하게 떠올라 강 위에 빛을 뿌리고 있었고 강물은 마치 웃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새 다리는 은빛 리본처럼 아타라 강을 가로지르며 강하게,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으로 차가운 강철 난간을 쓸어내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그 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강 양쪽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고 부모들은 아기들을 어깨 위에 태우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말없이 서서 눈에 눈물을 반짝이고 있었죠. 평생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어요. 리본이 잘리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코리아, 코리아를 외쳤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고마워요, 코리아 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음악과 북소리, 환호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다리 이름을 코리아 다리라고 부르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기자가 이름에 대해 이준혁 씨에게 물었을 때 그는 미소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었죠. 이 다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다리는 케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이름을 붙여주세요. 정부는 다리 이름을 사파이어 다리라고 지었어요. 케냐의 사파이어는 희귀하고 아름답고 강했으니까요. 시민들은 그 이름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진짜 친구만이 공을 가로채지 않아. 진짜 친구만이 우리가 직접 이름을 붙이게 해줘. 그날 이후 나이로비의 삶은 바뀌고 있었어요. 구급차는 이제 2시간이 아니라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소방차도 제 시간에 도착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에 늦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다리 근처에는 가게와 시장이 열렸고 관광객들도 사진을 찍으러 오고 있었어요. 버스는 원활히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는 다시 숨을 쉬고 있었죠. 저는 다리를 여러 번 건넜었어요. 그리고 매번 제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죠. 한국은 신뢰입니다. 한국은 약속입니다. 한국은 우정입니다.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뉴스 채널들은 이렇게 보도했었어요. 일본, 중국, 유럽은 실패했다. 한국은 성공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한국은 다리만 짓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짓는다. 국회에서는 예전에 비웃던 정치인들조차 이제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청취자들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죠. 케냐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케냐에게는 한국이 있어. 우리 대통령도 군중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는 처음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비웃었던 순간이었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한국은 휴대폰은 만들지만 다리는 못 지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세상이 미쳐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강했어요. 단순히 기계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강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혼자 다리 위에 올라섰었어요. 한쪽에는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고 아래로는 어두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난간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다리 덕분에 구해진 생명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막아낸 불길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도시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생각했었죠. 그리고 한국을 떠올렸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등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남아있었고 싸웠고 약속을 지켰어요. 사파이어 다리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희망의 이야기, 우정의 이야기. 케냐와 한국이 함께 미래로 걸어가는 이야기였죠. 오늘날 저는 다리 위에 설 때마다 같은 말을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신뢰입니다. 한국은 약속입니다. 한국은 우정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발밑 다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단순히 사람과 차만 싣는 게 아니었어요. 두 나라 케냐와 한국이 나란히 함께 걷는 우정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개통식이 끝나고 며칠 뒤 케냐 정부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다리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케냐는 희토류와 니켈, 코발트 광산 개발권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겠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국제 언론을 흔들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죠. 케냐, 한국의 전략적 광물 파트너십 제공. BBC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사파이어 다리, 광물 협력의 다리로 이어지다. 케냐는 한국 기업들에게 장기 채굴권과 세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최신 친환경 제련 기술과 투자 자본을 가져왔고 그 수익 일부는 사파이어 다리 유지, 보수 기금으로 적립되기로 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은 군중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다리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케냐는 한국의 미래의 자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순환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사람과 차를 잇는 다리가 아니라 자원과 기술,
믿음과 신뢰, 케냐와 한국의 미래를 잇는 달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